제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아우디 Q4 e-tron SUV 모델이 368km로 인증을 받았죠. 그리고 스포츠백 모델이 357km 인증을 받았고요. 아우디가 유난히 좀 인증거리가 짧게 나오는 것 같아요. 뭐 그거야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타보면 이 차가 어떤 느낌을 주는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거예요. 최대 출력은 204마력이고요. 그리고 최대 토크는 31.6kgm입니다. 아우디 폭스바겐 그룹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죠. MEB 플랫폼을 쓰고 있는 전기차입니다. 후륜 기반의 전기차예요. 싱글 모터죠. 좀 적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전기차 기대하시는 분들 중에 즉각적인 토크 그리고 빠른 100km 가속 성능 이런 거 기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니까 테슬라가 그거를 되게 이렇게 이미지 포지셔닝을 처음에 좀 아싸라게 해버렸죠. 전기차는 이렇게 빠른 거야 막 플레드 만들고 이러면서 저는 뭐 그게 하나의 재미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차를 고를 때 핵심 요소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와우 포인트로 써먹을 수는 있지만 진짜 차를 사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일상적으로 그거겠습니까? 저는 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전기차 시대에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거주성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편안하게 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아우디 같은 프리미엄 브랜드들이 정말 잘 해야 되는 거, 반드시 성취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원래 아우디가 내던 느낌을 그대로 어떻게 이어갈 것이냐라는 것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204마력 31.6kgm가 뭐 어떤 분에게는 조금 모자라는 수치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상적인 차원에서는 뭐 차고 넘치는 성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150마력에 1몇 km 그 정도만 돼도 사실 되게 재미있게 탈 수 있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150마력 밑으로 내려가고 120, 경차 80마력, 90마력 그러면 뭐 조금 섭섭할 수도 있겠죠. 섭섭할 수도 있겠지만 200마력이라는 힘을 일상에서 다 쓰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 주시고 이런 수치를 읽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아까 제일 놀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차의 완숙한 감각 때문입니다. 독일 차들이 전기차 시대에 좀 늦게 발을 맞춰가고 있다? 뭐 이런 욕을 많이 먹고 있다고 하던데요. 근데 사실 그게 그런 것 같습니다. 기술이 필요를 늘 앞서서 진보를 하고요. 그리고 이미 있던 인더스트리를 막 그 판 자체를 흔들어 버릴 정도의 기술이 이미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원래 완성차 업체들은 이 전기차 트렌드가 정말 죽을 맛이었을 거예요. 지금까지 했던 시장에선 자기가 최고였는데 그거를 뿌리부터 흔들어가지고 다시 차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지금 82kWh의 배터리를 달고 있는데요. 배터리의 무게가 상당하기 때문에 이 무게를 컨트롤하는 기술이 사실 차에선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내연기관만큼 그거를 날렵하게 조율하지는 못하겠지만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우리가 느꼈던 어떤 프리미엄함은 그대로 가지고 갈 수 있어야 아우디가 만든 전기차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거겠죠. 근데 그런 맥락에서 아우디는 사실 처음부터 되게 잘해온 회사예요. 이트론을 처음 만들었을 때 이트론 GT가 나왔을 때 박수를 보냈죠. 이트론 GT는 유럽에서 아우디 순위, 그러니까 아우디 판매 순위를 이끈 차 중에 하나입니다. 딱 두 모델이 이끌었는데 Q4 이트론이랑 이트론 GT예요. 일상적인 차원에서는 Q4 이트론이 시장을 제패를 했고요. 이트론 GT는 어떤 북극성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브랜드가 지향하는 바가 어떤 것인가를 끝까지 끌어올렸을 때 이런 느낌이다라는 걸 이트론 GT에서 보여준 거죠. 우리는 전기차를 만들어도 이런 느낌을 낼 수 있어 라고 선언하듯이 만든 모델이에요. 근데 그 선언에 설득력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우디가 만드는 전기차에는 다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거고 이 Q4 e-tron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기대가 되게 빠르게 충족됐습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텐데 오늘은 정식 시승회라기보다 장시간 타볼 수 있는 기회는 아닙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무신사 스튜디오 한남점 1층에서 아우디가 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고객 시승 행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오늘 그래서 첫인상 정도 말씀드릴 텐데요. 첫인상 굉장히 좋네요. 저는 좀 새침한 편이에요, 여러분. 새침한 편이어서 다른 유튜브 채널처럼 막 빠르게 컨텐츠를 올려가지고 이렇게 속버전으로 승부를 보는 그런 거를 되게 못하고 제가 되게 고고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그런 거 잘 못해요. 이게 능력의 부족인 거지. 그래서 이번에 제 무신사 스튜디오 1층에서 행사할 때도 우리 빈 PD도 없고 나 혼자 영상 찍는 게 쉽지 않으니까 잘 찍고 싶으니까 이런 차는 잘 찍고 싶으니까 나중에 탈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차가 이제 계속 사무실 주변을 돌아다니잖아요. 돌아다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예뻐가지고 저 차는 보조금 논란이라거나 뭐 주행 가는 거리에 대한 의구심이라거나 이런 거를 다 둘째치고 예쁨으로 이 시장에 어떤 느낌표를 찍어줄 수도 있겠다. 이 전기차 시장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진짜 좀 기꺼운 마음으로 지금 시승을 하고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린 예쁜 것도 기능입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기능이에요. 미운 차 타겠습니까? 나 지금 소울길 올라가고 있는데 풀악셀 하면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하면 이런 느낌이죠. 이 예쁜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지금 계속 속도 올리고 있고. 오케이. 8.3초라는 수치가 아쉬우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뭐 시내에서 이 이상 달리시는 건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딱 그 선을 지키고 있네요, 아우디가. 아, 너무 재밌는데? 이렇게 재밌으면 좀 반칙입니다, SUV가. 말씀드리면 예쁜 것도 기능이고요. 아우디의 볼프스프렁 두르크 테크닉이죠. 기술을 통한 진보라고 했을 때 그 기술은 저는 개인적으로 예쁘게 만드는 기술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차를 만들 때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점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그게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고 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아우디는 분명히 그 필요한 기능 안에서 최적의 형태를 뽑아낼 수 있고, 그 위에 디테일을 얹을 때 나름의 미학이 되게 완성되어 있다, 이 브랜드는. 근데 이거를 Q4 e-tron에도 너무나 잘 구현을 했네요. 제가 지금 불 쏘고 나가니까 옆에서 제규 XF가 너만 빠르냐?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앞서 가시는데, 밖에서 보면 디자인이 훨씬 더 완성도가 높습니다. 사진이나 영상으로 보신 것보다는 공도에서 우리가 눈으로 직접 봤을 때가 진짜 훨씬 예쁘고요. 그 점을 꼭 인지하시고 Q4 e-tron을 살 생각이 있으셨다, 그렇다면 실물을 보시고요. 가능하면 도로에 있는 걸 보십시오. 다른 차들이랑 비교해서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조형을 다루는 감각이 제가 탁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그리고 이 트렁크 라인을 살짝 약간 진짜 물방울이 앞으로 달려나가는 것처럼 하는 미세한 터치가 있거든요. 그거를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라인을 이렇게 납작하게 하거나, 아니면 어쨌든 공기역학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위에 스포일러도 있고 뭐 옆에도 있고 다 있지만 끝까지 이렇게 뺀 거예요. 미세한 터치지만 그런 게 이 차를 처음 봤을 때 예쁘다 안 예쁘다를 구분 지을 수 있는 중요한 디테일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캐프워드 디자인 A필러 앞으로 쭉 빠져 있는 거. Q4 e-tron은 공기역학 0.26, 0.28cd를 달성을 했죠. 그리고 평소에는 아우디가 되게 이렇게 선과 각을 많이 살려서 쓰는 디자인을 하죠. 면이 둥근 와중에 디테일을 좀 세게 넣는 그런 디자인 언어를 이번 세대에 다 구사를 하고 있는데요. Q4 e-tron은 비교적 유려합니다. 이 면 처리가 비교적 유려하고 조금 더 완숙한 편, 더 매끈한 편이에요. 그래서 보기에 좀 더 편합니다. 인테리어로 들어올게요. 인테리어로 들어오셔도 거의 제가 큐비즘 작품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면과 선을 되게 좀 극적으로 써서 깎인 것도 각도도 크고 막 그렇게 썼었는데요. 이 Q4 e-tron의 인테리어는 전체적으로 조금 더 톤 다운된 느낌이에요. 좀 더 차분하고 더 편안하고, 그래서 이쪽 클러스터, 지금 스티어링 휠이 있는 이 계기판을 포함한 이쪽 부분, 그리고 이 센터 디스플레이와 센터 콘솔까지 이어지는 이 부분과 조수석 부분, 이 덩어리와 이 덩어리가 완전히 구분이 되어 있고, 이쪽 덩어리가 훨씬 더 완만해졌습니다. 조수석이나 뒷좌석에 앉은 사람들의 시선이 훨씬 더 편해졌다는 뜻이에요. 지금 휠베이스가 거의 3m여서 Q7 정도의 실내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뒤에 타보면 넓습니다. 되게 넓고 속이 좀 마음이 확 트이는 그런 차예요. 트렁크도 넓고. 기본적으로 아우디 퀄리티를 유지하고 있다는 게 저는 제일 반갑네요. 서스펜션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서스펜션이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감동받았던 첫 번째 포인트였죠. 매일 달리는 길이 되게 우둘두둘한 길이 있거든요. 제가 거기를 미니 컨버터블로 지나갈 때 한 시속 한 15km에서 20km 정도로 내려가요. 왜냐하면 제 차는 또 그 다운스프링이 끼워져 있어요. 제가 BPS에서 구매를 했잖아요. 근데 전 주인이 다운스프링을 끼워놓으신 거죠. 그 짜세라고 하잖아요. 그 차가 낮으면 더 예뻐 보이니까. 제 취향은 사실 그게 아닌데, 그래서 어쨌든 그 길을 지나가는데 이 차를 타고 그냥 원 없이 지나갔어요. 거기 되게 가파른 내리막이어서 한 30-40km로 내려가는데 그걸 다 흡수를 하네요, 이 서스펜션이. 원래는 배터리 무게가 이렇게 무겁고 허둥지둥 하거든요. 과하게 좀 꿀렁거린다거나
어쨌든 이 무게를 지탱하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 때가 좀 많이 있어요. 전기차는 특히 그런데 이 차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게 너무 좋았고 ID4랑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폭스바겐도 알고 아우디도 아는 분들이면 공감하실 거예요. 폭스바겐과 아우디의 차이입니다. 정확하게 성숙하게 처리하지만 나긋나긋함을 한 3스푼 정도를 더하면 아우디가 되거든요. 우아함을 한 3스푼 정도, 딱 그 차이로 판가름이 납니다. 아우디는 예를 들어 정말 진한 커피에 우유 조금 섞은 것 같은 느낌? 더 부드러워지고 더 고소해지고 그런 게 있죠. 기분이 좋아지죠. 이런 게 프리미엄이에요, 여러분. 여러 가지 감각이 하나로 뭉쳤을 때 왠지 모르겠지만 내가 기분이 좋아. 그리고 내가 이게 갖고 싶어지고 이걸 가진 내가 좀 더 멋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아. 이게 프리미엄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의 기분을 어떻게 좌우하느냐입니다. 그게 아우디가 정말 잘하는 일이고 전기차 시대에도 잘하고 있는 일이고요. 이 Q4 e-tron에도 정확하게 구현해 놓은 아우디의 가치입니다. Future is an attitude라는 말을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요. 아우디의 태도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던 길을 그대로 지키고 우리가 지켜왔던 프리미엄한 감각을 그대로 지키면서 전기차를 만들고 새로운 가치를 계속 창출하면서 제안을 하는 거죠. 300만 원 때문에 전기차를 내가 사고 싶은데 이 감각을 포기해? 저라면 포기 안 합니다. 한국에서 주행 가능 거리를 측정하는 감각이 조금 더 혹독하고 유럽에서는 500km 이상 인증을 받았는데 한국에서 왜 360 몇 킬로밖에 안 되냐. 그리고 이 차가 이제 겨울철 주행 가능 거리가 약간 미달이었잖아요. 한 1, 2km 미달이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뭐 히트 펌프가 없어? 그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겨울철 주행 가능 거리 같은 경우는 온도를 최대한 높여놓고 정해진 거리를 그러니까 배터리가 다 떨어질 때까지 달리는 거지. 근데 그렇게 하면 브랜드마다 최고치가 다르답니다. 또 이를테면 뭐 현대기한 26도 정도에 설정돼 있다 그러고, 근데 아우디는 되게 높대요. 그게 30도? 정확하게 몇 도인지는 얘기를 안 해주셨는데 이게 전기차에서 가장 많이 주행 가는 거리를 좌우하는 게 공조 장치거든요. 근데 히터 세게 틀고 에어컨 세게 틀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아우디만 유난히 혹독하게 그렇다기보다 여러 가지 설정들이 좀 불리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달려보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여러분. 아우디 Q4 e-tron 오늘 테스트했는데 아우디 분들이 부산까지 가셨는데 570km? 560km를 달리셨다 그래요. 달린 거리가 410 몇 킬로고 남은 거리가 140 몇 킬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합치면 560km 정도 되잖아요. 이게 왜 인증을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헷갈리게 한 소비자를, 뭐 어떤 기준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달릴 때 기준이 돼야 그게 주행 가는 거이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면 맨날 실제로 이렇게 달릴 수 있는 차가 368km 나온다 그러면 조금 그냥 좀 이상한 거죠. 의구심이 생기는 거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실제로 그냥 서울에서 타고 다니셔도 400km 중반, 뭐 500km 정도는 편하게 타고 다니실 거예요. 이거 뭐. 또 하나는 일상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되게 좀 재밌게 누릴 수 있는 재밌는 점 중에 하나는 회전 반경이 10.2m밖에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MAB 플랫폼이 앞이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앞차축이 회전할 수 있는 반경이 훨씬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빙글 돌면 되게 좁은 2차선에서 유턴을 해버리는 거죠. 말씀드리는 와중에 이미 제가 도착을 해버렸습니다. 약속했던 시간이 다 돼가지고. 시간이 소중한 우리를 위한 취향 공동체 덕파크 정우성이었습니다. 저희 더 재미있는 자동차 이야기 가지고 빨리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